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수꾼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는데 파수꾼에서 우리가 1970년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과 자, 지금 촌장이 지배하고 있는, 촌장이 다스리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어떤 상황이 대응됨을 강조했었죠. 자, 그래서 1970년대의 군부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억압하고, 자, 그리고 통제하는 어떤 일환으로 공포심과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자, 어떤 방법으로 공포심과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당시 1970년대 대한민국의 정부가 자, 어떤 방법으로 자, 국민들을 과도한 공포와 불안감에 빠지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언제 남침할지 모르니까 자, 그에 우리가 똘똘 뭉치고 단결해야 된다. 자, 나름의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라는 어떤 명분하에 자, 그런 어떤 자신들의 어떤 약한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당시 박정희 정권이 자,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을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자, 물론 정통성이 없었지만 나름대로 정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런 어떤 과도한 불안 심리를 조장했듯이 자, 당시 촌장도 자, 우리 작품의 촌장도 자, 마을 사람들에게 허황된 실체였던 이리떼를 만들어냄으로써 마을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 자, 그 공포와 두려움이 촌장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로는 마을의 안전과 단결, 질서를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자, 그런 단결과 질서와 마을의 안전은 자, 어떤 통치자의 어떤 통치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촉발된 것이다, 기인한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진정한 마을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런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당시 마을의 어떤 상황을 대응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수꾼과 지금 파수꾼 다와 촌장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파수꾼 다가 지속적으로 양심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존재하지 않고 흰 구름뿐이라는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자, 다양한 전략들을 동원했었죠. 자, 첫 번째는 어떤 전략을 동원했었어요?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진실을 밝히지 말아줄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고 자, 다양한 전략들을 동원했는데 첫 번째 전략으로 활용한 부분이 뭐였죠? 깎아준다고? 딸기? 내가 그동안 취하던 권력의 어떤 단반, 자, 권력을 쥐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얻어왔던 각종 이권과 자, 권한을 너와 함께 나누겠다. 그래서 딸기를 너와 함께 공유하겠다라고 자, 당근책을 내놓자. 그래서 회유를 했고, 자, 그것도 먹히지 않으니까 두 번째 전략으로 뭘 지금 내세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쫓아올지 모른다라고 하죠. 자, 마을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쫓아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우회적 협박을 통해서 네가 진실을 외친다면 나는 죽고 말 거야 라는 어떤 겁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겁박도 통하지 않으니까 진실을 함께 외치자고 하니까 자, 마지막에 거짓 반성을 하죠. 그렇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던 거야. 자, 나는 이리때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자,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내가 왜 그때 허황된 실체인 이리때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거짓 반성을 하죠. 자, 그래서 동정과 연민을 유발한 어떤 전략, 자, 그런 어떤 전략까지 활용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함께 양심 고백을 하겠다고 외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그런 어떤 촌장의 계략에 파수꾼 다가 말려들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떨쳐내고 자,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외치게 되는지 여부가 자, 이 작품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왜 오른쪽 위에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어디요? 오른쪽 위에. 이거? 촌장 이중성? 아니요? 그거 이리 때 힘들으면 무엇인가? 이리 때와 힘그름 무엇인가?
자, 여기 뭐 각주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럴 때와 흰 구름은 무엇을 상징할까라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럴 때는 다들 알다시피 허황된 실체이다. 마을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던 존재이다. 자, 이것은 1970년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남침의 위협을 과도하게 자 포장하고 자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제하고자 했던 수단이었죠. 자, 그와 대응되고 자, 흰 구름은 이게 실제하는 대상이죠. 자, 이게 흰 구름이 실제하는 대상이고 흰 구름은 평화와 마을의 안정을 뜻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실제 남침의 위협은 존재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과도하진 않았다, 과하진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대응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럴 때는 거짓과 공포의 대상이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가공된 적이다. 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 자, 허황된 실체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흰 구름은 진실을 말하고 평화,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흰 구름은 좋은 거예요? 흰 구름이 좋다라기보다 이제 이럴 때의 어떤 존재를 마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 이것이 흰 구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동안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던 마을 사람들이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흰 구름이 평화와 안정의 상징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흰 구름이 진실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겠죠? 자, 흰 구름을 이리대로 만들어낸 이가 촌장이었으니까 자, 그 진실이 바로 흰 구름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 자, 계속해서 보면 겁박을 또 합니다. 자, 망루를 부순 다음에 더욱 속은 것에 화를 낼 거야 라고 하면서 겁박을 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죠. 자, 그래서 자,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모른다. 자,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래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자, 이 부분이죠.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극단적 용어를 썼어요. 자, 살인이 벌어질 거야. 이런 살인극이 벌어질 건데 이거는 다 너에게 달렸다는 거야. 자,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파수꾼 다인데 자, 파수꾼 다 네가 진실을 외치면 난 죽는 거고 네가 진실을 그래도 감춰주고 자, 나를 위해서 자, 나와 함께 협력하면서 자, 권력의 단맛을 같이 보게 된다면 그런 어떤 끔찍한 살인극은 벌어지지 않아. 네가 선택하게 달렸어. 자,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한 명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뭘 의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진실을 밝히라는 거예요?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회적으로 겁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극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진실이 가져다줄 비극을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겁박. 겁박도 맞고 협박도 맞아요. 겁박성 발언이다. 자, 진실 은폐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진실 은폐를 요구하는데 이 요구가 직설적이지 않고 좀 우회적이죠? 자, 우회적 요구예요. 자, 돌려서 말하는데 파수꾼 다가 이런 어떤 겁박에 넘어가는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갖고 진실을 외치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어요? 실제 어떻게 되는데요? 잘 평소에 잘 되는 부분이에요. 출제가 됐다는 게 아니라. 뒤에 좀 끼워줄래?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겁박을 하니까 지금 다가 깜짝 놀라죠. 파수꾼 다가 살인이라고요 하면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달렸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기보다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체에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래서 촌장이 더욱더 강한 어조로 더욱더 강한 용어를 써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용어를 쓰나 봐요. 자,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 점점 상황 자체를 비극적으로 몰고 가고 용어 자체도 강한 용어를 씁니다. 자,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자, 그런 어떤 살인극이 벌어지는 어떤 현장 자체를 묘사까지 하면서 자,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는 것을 철회할 것을 우회적으로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찍혔다라는 강한 용어, 피가 샘솟는다라는 강한 용어를 또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해서 끔찍한 상황을 가정하고 상대의 불안감과 동정감을 자극하고 있다. 불안감과 동정 심리를 유발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촌장님이 물론 이럴 때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자, 이런 비극적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딱하냐, 자,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어떤 동정 심리를 유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왜 우리 정치인들도 궁지에 몰리면 자, 국민들이 어떤 동정 심리를 유발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 촌장도 자기가 궁지에 몰리고 자, 마을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놓이니까 자, 그런 어떤 진실 은폐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끔찍한 상황을 가정하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자, 아니에요 그거원이라고 했어요. 아, 너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니? 이건 이분법적 논리죠. 야, 너 진실 은폐하면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걸 우리가 흑백 논리 또는 이분법적 논리라고 여러분 아마 윤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도덕 시간이나 연역법, 귀납법, 3단 논법, 자, 이런 거 흑백 논리, 이게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배우거든요. 자, 하여간 안 배웠는데. 자, 뭐 그 앞으로 안 배웠으면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 회유하고 있다.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파수꾼 다를 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회유하는 게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구슬리는 거예요. 자, 당근과 채찍으로서 구슬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당근은 뭐였어요? 야, 딸기 줄게. 자, 권력에 협조하면, 나한테 협조하면 내가 그동안 취하던 모든 권력을, 모든 어떤 권한과 이익과 이권을 너하고 공유할게. 나는 당근. 채찍은 뭐였어요? 야, 너 나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끔찍한 살인이 벌어진다면 다 너희 탓이야. 이러면서 겁박하고 자, 회유하는 어떤 장면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촌장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촌장이 뭐라고 했어요? 자, 아니라고? 자,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리 때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돼.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촌장의 명분 중에 뭐가 있었죠? 안전, 그 다음에 질서,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응집력, 응집력,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단결했다라는 측면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면서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이 그에 반응했던 것일 뿐인데, 자, 이 부당한 권력을 지닌 촌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나의 어떤 그런 어떤 통치력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리 때를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 빠집니다. 자, 그랬더니 파수꾼 다가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촌장이 뭐라고 했어요? 자,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고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해서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이 말줄임표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 나는 나의 입장을 밝힐 기회도 없이 사람들이 들고 온 도끼에 맞아서 도끼에 찍혀서 죽고 말 거야. 자, 그러니까 계속 동정감, 동정심리를 유발하고자 하는 촌장이 어떤 발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본 흰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바로 의도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니? 라고 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진실을 밝히라는 거예요? 밝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밝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면 흰 구름이 없어지냐라고 물은 것은 자, 파스콘 다가 너 혹시 내일쯤 되면 생각이 바뀌어서 진실을 외치는 것을 철회할 수 있니? 라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뭐 굴복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굳이 일단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파스콘다를 굴복시킨다. 자, 굴복시킨다는 것은 좀 강한 용어고 입장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실을 밝힐 것에 대한 입장 철회를 기대하면서도 자,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라는 어떤 발언에 담긴 촌장의 의도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실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니라는 거예요. 너 입장 바꿀 생각 없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파스콘 다가 아직까지는 의지가 굉장히 굳건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라면서 의지의 굳건함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전략들을 반복해요.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자, 이 부분은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죠? 너 흰구름 믿지도 않지?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파스콘 다의 어떤 믿음과 신념을 흔드는 부분이에요. 너 원래 진실, 즉 흰구름을 외치고자 하는데 그 흰구름을 원래 믿지도 않잖아. 라면서 전략을 바꿔서 파스콘 다의 어떤 신념과 자, 그런 어떤 굳건한 의지를 흔들려는 어떤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꼭 외치려는 거지. 아하,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라고 해서 진실을 믿지 못한다고 몰아세움으로써 실천 의지를 꺾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실천 의지를 꺾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신념과 의지를 흔들고자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신념과 의지를 흔들고자 해요. 하는 촌장의 계략입니다. 자, 신념과 의지를 흔들고자 하는 촌장의 계략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신념과 의지를 흔들고자 하는 촌장의 계략. 그러니까 너무 의지가 굳건해서 오늘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각종 어떤 전략을 동원해서 그 의지를 좀 돌려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자, 다른 전략을 쓴 거예요. 너 원래 그거 믿지도 않잖아. 너 신념과 의지도 강한 애가 아니야. 내일이면 그 의지가 없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신념과 의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그건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 자,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 라는 것이 촌장이 다음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오늘 이야기하면 자, 오늘 이야기하는 것과 내일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가 뭐죠? 파스콘 다가 오늘 곧바로 진실을 밝히는 것과 내일 진실을 밝히는 것의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생각을 파스콘 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촌장 자신의 입장을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시간 끌기 운이야. 자, 시간을 벌어서 자, 일정 정도 시간을 벌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위한 용도로 야, 내일 말해도 되잖아. 굳이 뭐 오늘 말할 필요 있니? 자, 내일 입장을 밝힐 것을 이제 차선책으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들을 피고 있는데 보면 그건 아니야 라고 있어요.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 자,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죠. 괴로워하는 파스콘 다를 껴안는다. 자, 굉장히 위선적인 인물이 굉장히 위선적이고 자, 독재자의 어떤 통치 질서를 따르는 이 촌장이
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는 장면 자체가 모순인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선적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물이 갑자기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무섭지 않아요? 두렵고 무서운 어떤 행동이거든요, 이것이. 자, 그래서 파수꾼 다의 어떤 위로와 위안, 자, 위로와 위안의 어떤 자, 의도보다는 파수꾼 다를 껴안아 줌으로써 자, 위로해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너 내일 이야기도 돼. 너 곧바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 하면서 껴안아 주면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하는 행동에 불과해요. 자신의 의도는 뭐예요? 여기서 1차적인 어떤 의도는 진실을 밝히는 것을 미루는 것. 자, 이것을 위해서 자,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껴안아서 위로해 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촌장이 위선적인 행동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촌장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또 보면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자, 이거 보세요. 나도 내일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고 외칠 테니. 당연히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거짓? 거짓. 자, 내일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고 외칠게. 자, 근데 실제 외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 끌기용이에요? 시간 끌기용이에요. 오늘 외치면 준비할 것도 없고 대응책도 마련 못하고 바로 말할 사람들이 자, 뭐예요? 분개하고 분노해서 자신을 끌어낼 것이 분명하니까 자, 조금 시간을 벌면서 자, 파수꾼 다도 계속해서 회유해보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위기를 타개할 것이냐, 돌파해낼 것이냐 라는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한 어떤 의도가 강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볼게요. 자, 보니까 이런 설명을 하죠.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한 촌장의 거짓 타협이다. 자, 거짓 타협이고 자, 상대방을 서서히 굴복시킨다. 서서히 굴복시키는 용의 주도함을 보인다. 자, 그래서 뭐 서서히 굴복시킨다라는 표현은 자, 여기 지필진들의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는 출판사의 어떤 표현이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시간 끌기를 통해서 즉 내일로 자, 그런 어떤 진실을 밝힐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뭔가 상황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자, 그런 어떤 의사의 어떤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자, 파수꾼 다의 신념이 꺾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파수꾼 다가 워낙 순수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그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자, 꼭 약속하시는 거죠? 라고 하면서 자, 오늘 바로 진실을 밝혀서 촌장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자, 그 행동을 자, 내일로 미루고자 하는 어떤 의사를 또 보입니다. 그래서 촌장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촌장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부분. 자, 그랬더니 촌장은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겠죠? 자, 물론 약속하지. 자, 정말이죠? 정말 하니까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라고 하면서 1차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목표를 달성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진실을 외치는 것에 대한 어떤 시간 지연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촌장에게 설득 당해가는 파수꾼 다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돼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래서 하강 부분이에요. 자, 하강 부분은 이제 뭐냐면 발단 전개 위기 부분이 어떤 그 다음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강 부분에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자, 파수꾼 나는 자, 권력의 기생에서 자, 권력에 타협하는 인물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우매한 대중의 표상이다. 라고 해서 이럴 때의 어떤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자, 그 권력자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자, 그런 인물이라고 했어요. 자, 또 어찌였습니다. 이래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라고 해서 자, 이럴 때의 어떤 존재 여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랬더니 촌장이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라고 했어요.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라는 부분은 헛된 희망을 심어주어서 자신의 어떤 권력, 여기서 기득권이라고 표현했죠. 자신의 권력, 기득권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존의 득한 권력. 자, 기존의 촌장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자, 이 이리떼가 계속 존재해야 자, 마을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이 통치자의 어떤 위치에서 자신이 어떤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파수꾼 나에게도 달아났나 보다. 다음엔 잡힐 거다라는 어떤 헛된 희망을 계속 품게끔 유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파수꾼 나아가 오히려 미안합니다. 자, 이번에 잡았다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라는 것은 촌장에 대한 어떤 권력층에 대한 아부 또는 권력층에 타협하고 기생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앞잡이의 어떤 전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촌장이 받은 건 없이 감사합니다. 자, 촌장에게 안겨있는 다를 가리키며 그는 지금 몹시 아픕니다. 네, 열이 조금 있는 것 같군요. 간밤이 담요를 덮지 않아 병이 났어요.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 앓는 병이겠죠. 자,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 건데.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거 빨리 좀 나아주렴. 자,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라고 했어요. 관객석 쪽으로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관객석 쪽을 바라본다는 것은 관객들을 누구로 상정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험극적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어떤 인물들을 캐스팅해서 무대 위에 올릴 수 없으니까 자, 관객석의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해서 무대의 어떤 제약,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을 극복하는 어떤 실험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관객석 쪽으로 돌아가는 부분 자,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했다는 거죠. 이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했어요. 설정해서 무대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했다. 실험적 요소이다. 자, 마을 사람들로 설정했는데 이 부분이 무대의 어떤 다양한 어떤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실험적 의도이다. 실험적 요소이다. 자, 그래서 이 무대의 제약이라는 것은 경제적 요소 그리고 공간적 요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캐스팅하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자, 공간적으로 무대가 협소하기 때문에 자, 마을 사람들을 다 등장시킬 수 없다는 자, 공간적인 어떤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실험적 요소인데 요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여기 대전 소극장에 가보시면 소극장에서 연극 많이 관람했었죠. 코로나 이전에는. 가보면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관객들을 극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자, 요새는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1970년대에 발표된 이 당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실험적이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자,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이요 했어요. 촌장이 관객들을 향해 자, 여기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어요? 자,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자,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죠? 자, 네, 그렇다고 하긴 했습니다. 자,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 입을 통해 들어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해 들어봅시다. 이 부분 굉장히 잘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직접 이 아이가 누구예요? 파수꾼 다죠. 이 아이가 여기서
자, 이것을 질문 들었어.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이, 즉 파수꾼 다의 입을 직접 빌리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뭘까요? 자기 아니 파수꾼 다의 입을 빌리는 의도가 뭘까요? 거짓말. 거짓말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파수꾼 다가 지금 심리적인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자, 왜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그 촌장 때문에. 촌장이 겁박했잖아. 야, 네가 진실을 밝히면 난 죽어. 살인극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겁박. 자,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떨쳐내지 못하고 거짓을 외치도록 유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 촌장이 나서서 말하는 것보다 진실을 알고 있는 이 파수꾼 다가 거짓을 외치면 자, 차후에 나중에 다시 진실을 외칠 기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왜? 이미 거짓을 외쳤기 때문에 다음에 진실을 외친다 할지라도 말할 사람들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야, 너 지난번에도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왜 지금은 또 그렇게 말하니? 하면서 자, 그런 어떤 거짓된 측면의 부분은 신뢰성을 상실케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 파수꾼 다가 자, 거짓을 외치게끔 유도하는 촌장의 계략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자, 파수꾼 다가 거짓말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거짓말에 동참이라는 것은 결국 방금 말씀드린 진실을 외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진실을 외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촌장의 어떤 계략으로 자,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파수꾼 다가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자, 이 행동 묘사도 출제가 되는데요. 자, 쓰러질 것 같은 걸음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갈등과 번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실을 밝혀야 되나? 아니면 밝히면 분명히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거짓을 말해야 되나? 거짓을 말한다면 말할 사람들이 평생 이렇게 혼란과 두려움, 공포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데 진실을 밝히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어떤 심리적인 번뇌와 고민과 갈등 상황을 자, 이렇게 행동 묘사를 통해서 드러냈다고 봐야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한 괴로움이죠. 이런 심리적 괴로움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지 못해요. 거짓을 외쳐버리고 맞는데 결국은 촌장이 어떤 그러한 계략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됐어? 자, 그래서 파수꾼 다가 얘야, 너 괜찮겠니? 자,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너 이럴 때만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인데 망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자, 얼마나 큰 영광이냐라는 발화에서 보듯이 파수꾼 다는 상황 자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진실과 자, 그리고 진실이 뭔지도 모르고 파수꾼 다가 자, 외친다는 것이 진실은 흰 구름이다 라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기회 말이다.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것을 힘껏 자랑해야 한다.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죠. 자, 나가 누구예요? 파수꾼다. 파수꾼다. 아, 파수꾼 가나 다가 있죠. 파수꾼 가나 다가 있는데 파수꾼 가와 나는 촌장에 협력하는 존재. 파수꾼 나도 그럼 파수꾼 다가고 말하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몰라. 아, 전혀 이럴 때 존재 자체를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것의 의미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만 올라가게 합시다. 그랬어요.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또 나오죠. 마지막 갈등이에요. 마지막 갈등. 내가 진실을 말할까 말까. 여기에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자, 진실을 밝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촌장은 알고 있어요. 왜? 파수꾼 다가 너무 순진하고 마음이 약하다. 자, 그리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갈등과 그리고 겁박을 내가 줬으니까 결국은 거짓을 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자, 무서운 사람이죠. 자, 결국은 이 부분 출제 잘 되죠. 자, 결국은 이렇게 외쳤어요. 자, 이리 때다, 이리 때다, 이리 때가 몰려온다. 이렇게 외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리 때라고 외치고 말했어요. 자, 이리 때가 몰려온다라고 외치는 이 장면이 자,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인데, 자, 이렇게 거짓을 외치고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결국은 진실을 차후에 나중에 외칠 어떤 기회를 박탈당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촌장의 승리, 촌장의 계략에 넘어가고만 파수꾼 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촌장의 어떤 회유가 먹힌 부분입니다. 촌장 회유로 권력에 굴복하고 하수인으로 전락한 파수꾼 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진실을 밝혔다면 바로 자, 거짓되고 위선된 어떤 통치자가 물러나고 마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는 건데, 자,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이런 어떤 그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 진짜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진실을 외친다, 자, 내부의 어떤 비리나 자, 부정부패를 고발한다 라는 측면이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또 사회적으로 그 내부 고발에 대한 고발자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보호를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자, 그래서 현재 파수꾼 다의 이러한 어떤 결심과 결정도 우리나라 사회의 그러한 면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자,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자, 파수꾼 가가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촌장이 이제 마음을 놓고 안심했겠죠. 자, 촌장이 바라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졌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촌장이 이제 파수꾼 다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파수꾼 다가 없죠. 더 이상 진실을 외치지 못하게 되니까 내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나중에 버림을 받고 마는데, 자, 그런 장면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